시켰고 너무 잘 그려서요. 선생님 필통 하나씩 줄게요. 여기 준호. 약속대로 그리기가 끝난 후 칭찬과 더불어 상을 주었다. 두 번째 B그룹.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려보자. 이 아이들에겐 상을 준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고 그림을 다 그린 후 잘 그렸다며 상을 주었다. 마지막 C그룹. 그려보세요. 이 아이들에겐 그리기 전에도 그리고 난 후에도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 우와, 친구들 잘 그렸네. 우와.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나가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세 그룹의 아이들에게 다시 그리기를 시켰는데 관찰 결과 처음부터 상을 제시하고 칭찬을 해준 A그룹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옆친구와 장난을 하며 놀았다. 나중에 상을 받은 B그룹과 상을 받지 않은 C그룹의 아이들은 열심히 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 결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매번 상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양육 태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네, 당신의 양육 태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띠끔하네요. 찔렸어요, 네. 그런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왜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약속해놓고 그래 다음에 하자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하죠, 네. 근데 사실 뭐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매번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죠. 자, 뭐 어떨 때는 들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들어줘도 되는지 어떤 그런 경계선이 있을까요? 이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경험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애들이 해자는 대로 다 해주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거절을 하시면 아까도 보셨지만 욕구가 너무 많이 좌절된 아이들은 분노가 안에서 쌓여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선을 잘 그으시는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만들기 재료가 많이 있는데 네가 맘대로 놀아도 돼. 단, 부엌에 있는 재료는 엄마가 쓰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놀지 마. 위험하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부모님이 먼저 선을 그어주시고 이 선 안에서는 네가 맘대로 놀아도 돼. 칼하고 뭐 가위는 엄마가 도와줄게. 음식점에 가서도 뭐 놀이방에 있으면 놀이방에 들어가서는 맘대로 놀아도 돼. 하지만 여기서 나와서 밖으로 나갈 때는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줘. 그런 식으로 경계선은 부모님이 확실히 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왕 주시는 거 풍족하게 주세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맘대로 해봐. 그러면서 10분 있다 끝나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경계선을 그렇게 그어주시는 거는 아이를 놀리시는 거예요. 10분이면 너무 짠데요. 글쎄 예. 말이에요. 너무 아이도 나름대로 이 놀이에 들어가서 도입을 하고 전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그 선을 충분히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어주셔야 돼요. 근데 또 마음대로 놀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깥놀이를 밤대로 놀아봐 그러면 애들은 엄마가 얘기 안 하면 정말 일사병 걸릴 때까지 놀아요. 햇볕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보셔서 아이가 이제 충분히 놀았다. 이 안에 욕구가 충족이 됐겠다 생각을 하시면 준비를 시키세요. 미리. 너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아까 저 어머니가 반응을 해주시니까 좋아하잖아요. 뭐뭐 했으니까 아이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오늘 많이 놀았네.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갖도록 하시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놀이만 더하고 마무리하자. 미리 말씀하셔서 아이가 마무리를 예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보상 전략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편인데 이제 좀 크니까요. 그런 어떤 조건이 없으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언제 어떻게 보상 전략을 사용해야지 그게 좋은 건지. 보상 전략은 있어야 하죠. 가능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보상은 이왕이면 아이가 그냥 속에서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엄마가 나 이거 다 해서 기쁜데 어머 너 기쁘겠다. 너무 잘했다. 엄마 네가 자랑스러워. 인정만 해주셔도 얘는 너무나 큰 상이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첫 단추 잘못 끼우셔서 보상이 시작된 집은 어려우시지만 되돌아오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얘가 스스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돌아오시려면 가능하면 그 아이랑 대화하시면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뭐 100점 맞아서 왔어요. 100점 맞은 거 자체가 얘는 기쁘거든요. 그거를 엄마 자랑스럽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싶으시면
막 하세요. 할머니한테도 전화하시고요. 아빠 회사로 전화하시고요. 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 물질적이지 않은 것에서 아이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베스트 5 그거를 모아놓은 걸 보니까요. 과학적인 것도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되긴 쉬워도 부모 노릇하긴 정말 어렵다.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특히 집에 있으면 애들 맨날 이렇게 꼬집게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야단을 많이 치게 되는데, 이런 잦은 야단이 또 아이의 그 도덕적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나이는 1번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하는 만 2세경, 네. 2번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만 3세경, 3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 5세경. 네. 자, 스스로 판단할 옳다 수 있는. 그르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연령대. 다 적으신 것 같습니다. 대발견 IQ 답지를 답지를 펼쳐라! 펼쳐라. 오, 박수림쇼 김민희 씨, 만 3세경, 네. 우리 아빠들은 만 5세경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선생님,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해보시고 이명필 씨가 맞습니다. 한 2세 아이들도 잘못했다 잘했다는 알아요. 대소변 가릴 때 엄마가 이 훈련시키는 거 아닌 데서 막 대소변을 하고 나서는 좀 미안한 눈치를 보고 엄마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3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착한 아이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거랬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스스로 내면화가 돼서 진짜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는 거는 5세가 돼야 됩니다. 3세 아이들은 아직 선생님 앞에서는 안 때리다가 뒤에 가서 너무 화나면 좀 때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뚜렷이 생기는 건 이제 만 5세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러게 우리 말이에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른들한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만 30세가 넘어도 옳고 그름 뭐 판단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